각 기관들의 새해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KCTV 시청자 여러분, 청량리의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설립 취지부터 도민들의 뜻을 받아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무리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취지와 근본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정과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의 집안에 기쁜 날들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 반, 두 달 다 돼갔죠? 예, 두 달쯤 예. 되죠. 예. 근무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업무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조만간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창사 20주년을 맞는 개발공사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는 사람으로 따지면 예. 그렇게 되는 해인데 경영 슬로건이 이렇더라고요. 좀 더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자.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 좀 더 생각하자는 의미는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한 번 더 그 뒤에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할수록 좀 더 근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라라는 의미로 제가 좀 더 생각하자라는 슬로건을 채택했고요. 두 번째,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할 때 그 성과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자라는 취지에서 다르게 생각하자는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일반적으로 지금은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방법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강력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있고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다르게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삼다수입니다. 삼다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점유율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참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점유율 다시 올리는 것이 이제 목표일 텐데, 글쎄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굉장히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지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다수가 2010년 거의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에서 AC 닐슨 데이터에 근거하면 2014년 35.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의 한 15%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실적은 그 모두 매출, 이익, 판매량 10% 이상 증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핏 우리가 문제를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그 내막에 이 대형 매장에서 PB의 진출이 아주 확대되었습니다. 그 점유율 하락 그 자체도 문제지만 PB가 확대되면 이 먹는 물 시장에서 프리미엄급하고 저가 시장이 확연히 구분되게 돼버리면 저희 삼다수의 가격 정책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민 여러분들도 이 점유율 하락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년사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데 셋째, 넷째까지 거의 삼다수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물류나 유통에 이제 직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뭐 이 보도는 예전부터 이제 1, 2년 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항공 프로젝트에도 조금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주항공 도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방문하거나 나갈 때 좀 더 안정적인 가격 그리고 안정적인 운항 횟수들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이 화물이나 우리들의 이 수송들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물류는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우리들의 발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립적으로 좀 꾸려나가는 기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삼다수가 지금 한 70만 톤 이상 이제 올해 목표가 잡혀 있고요. 향후에 뭐 100만 톤까지 간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물류 기반을 이룹니다. 이걸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이 독자적 물류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류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획적으로 풀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 방향을 향해서 진전시켜 나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물류를 우리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 도민들의 전반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구축해 나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물류와 유통 판매를 이제 직영하게 되면 연간 순이익이 120억에서 150억 원가량 이제 늘어나고 전담 부서나 자회사 설립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예. 직영으로 인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물류비의 저감 효과보다는 외연 확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많은 것들이 그 물류 회사를 통해서 통합돼서 운영될 수만 있다면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히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외형적 확대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언제쯤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은 뭐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일단 뭐 기반 한 3년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까지 쭉 공사의 책임을 맡을지 모르겠습니다. 5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 이것도 이제 과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당초 기대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올해 이 수출 부분에 대한 3단 수출 부분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수출은 2014년에 한 6천 톤 가까이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그 낮은 수치 같지만 이 먹는 물의 해외 판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비앙이 이게 정확한 통계 수치를 뽑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추정치로 이제 2014년에 6, 7천 톤 정도 중국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회사도 그 중국이랑 큰 땅에서도 그 정도의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먹는 물 시장의 수출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희들은 올해 한 12,000톤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국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땐 제주 삼다수가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데는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의 확대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수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진행시키면서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기존보다도 획기적으로 좀 많은 판매량을 실현해 보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3년이었는데 이제 삼다수 95톤이 이제 중국에 불법 수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재발 방지 이제 애쓰고 있다라고 그때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좀 개선이 됐겠죠? 예, 이미 와서 저 살펴보니까요. 그 채널 정비를 다 했고요. 지금은 입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뢰가 있는
그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제가 정밀하게 살펴보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사업도 개발공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어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미국과의 미국 회사와의 합작 문제도 있었고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그 맥주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요.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서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살펴보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미국의 브루클린사하고 크라프트 맥주 개념으로 추진했던 일하고요. 또 하나는 제스피 지금 바우젠 거리에 있는 매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해외 합작 관련은 지금 도민과 도의회의 요구가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합작과 기술 제휴가 됐든 간에 당사자 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중간에 다른 그 SPC라는 회사가 SPC라고 통칭 말하는 그런 특수목적법 그런 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추진하는 건 곤란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들에게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스피 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권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신 중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필도 있고요. 또 공사가 그런 그 업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도민의 반응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관광의 아이콘으로 맥주만큼 적합한 아이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솔루션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업장의 운영 자체는 좀 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기반을 제공하고 그 매가를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상생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풀어가면 제주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도민들에게도 좋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합작해서 이제 맥주 개발 추진 과정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합작사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안 할 수도 더 진전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개발공사가 현재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스피와 어떻게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공장 시설에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공장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하우스 맥주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맥주가 그 시작이 되면서 할 때 시범적으로 맥주를 그 생산하는 걸 운영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그 시설 가지고 그 지금 업장에 공급하고 있는 아주 소규모 그냥 하우스 맥주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일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라수 얘기도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미엄 생수라는 이제 기대가 컸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좀 많군요. 예, 제가 프리미엄에 대한 오해에서 여러 가지가 출발되지 않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삼다수는 프리미엄 생수입니다. 지금 프리미엄 먹는 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은 고가대 원래는 독보적으로 고가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백산수 등장하면서 그 정도고 나머지는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적은데요. 한라수는 작년에 제가 실적을 살펴봤더니 사실 거의 팔리질 않았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지원 행사 이런 거 빼놓고요. 시장에서는 팔리질 못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라수라는 브랜드가 이제 수출 목적의 프리미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외국인, 내국인 다 포함해서 한라수의 인지도보다는 제주의 인지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생각한다면은
제주라는 브랜드를 활용하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상도 받긴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뭐 지난번에 카이스트 디자인 전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용성이라는 거를 배제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그 디자인이 아름답더라도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상의 어려움, 제조상의 어려움들이 겹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객 관점에서 볼 때는 병 디자인만 외양만 바꾸어서는 그 차별성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보관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면밀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예, 지금 상황에선 계속 추진하기는 그렇게 수월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삼다수와 또 맥주 사업 외에 사실 개발공사는 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올해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예정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이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내부 혁신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혁신은 시장의 계기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다각화를 시도해야 되는데요. 저희 공사의 설립 취지에 보면 우리 제주도의 가치, 제주도의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개발하고 극대화시켜서 그거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내고요. 또 그걸 통해서 도민들한테 다시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복리 증진을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람, 자연, 문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랑 관련된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검토해서 특히 도민들하고 상생 협력의 관점에서 이 창조 경제의 어떤 플랫폼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저가 있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삼다수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구상도 가능한 틀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늘 저희 공사를 성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설립 취지에 입각해서 처음에도 도민에서 시작됐고요. 마무리도 도민으로 종속될 수 있는 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내부 근본적 혁신을 진정성 가지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도전하고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요. 성원과 따뜻한 비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김영철 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공사가 올해 창립 20주년 맞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이제 삼아서 삼다수 점유율 회복, 그리고 수출 기반 재구축하는 문제, 물류 사업 개선하고 경영 관리 체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혁신 4대 추진 과제 잘 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잘 되면 뭐 제주도가 잘 되는 일이니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